자,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주택 조경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경공사를 진행하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보았고요. 조경공사를 진행하게 된 장소가 우리 집 인근에 위치한 자주 가던 동네여서 더욱더 관심이 가는 장소였습니다. 처음에 조경 문의가 와서 현장 답사를 하면서 의뢰인과 미팅을 하였는데요. 아버님 같은 인상의 은퇴하시는 어르신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후 어르신이어서 더욱더 신경 써서 작업을 해드려야겠다 싶었거든요. 사실 정원을 딸려있는 집에 살고 싶은 목적이 무엇인가요? 식물이나 나무입니다. 자연을 느끼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렇다고 자연 속에서 자연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심에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서 자연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바로 정원 만들기인데요. 그럼 목적은 뭔가요? 자연을 품은 주택이겠죠. 그러면 현실은 어떤가요?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출 가능한 예산, 그 돈에 맞춰서 아무래도 조경을 꾸며야 되고요. 위치적 성격이 아무래도 중요하죠. 환경적 활용성, 아무래도 이제 마당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원으로만 활용할 것이냐, 다른 목적으로도 활용할 것이냐, 여러 가지 목적들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명확하게 갖춰져 있다면 조경을 하셔도 됩니다. 조경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무조건 해라 말아라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 맞춰서 그것을 구성하고 그것에 어떠한 주택이 되든 어떠한 구성이 되든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그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든지 간에 내한테 맞춰 가지고 나만의 공간을 연출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조경은 없다. 어떠한 나무를 심어도 거기에서 잘 가꾸고 잘 관리가 되고 그리고 그 목적에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 마당은 정말로 값진 마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나게 된 의뢰인하고 요청사항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같이 미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장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마당 정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바나나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큰 것도 돼, 크게 된 것도 되고. 그쵸. 예. 여러 개 하면 돼. 이쪽에 그러면은 이걸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뒤에 가서는 이 손을 봐야 될 일도 생기고 할 테니까. 근데 이래 봤는데 이 전부 다 피스로 돼 있거든. 맞아요. 이 피스로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한테 해가지고 요 2개 정도만 이렇게 좀 뜯어내고. 네. 예전에는 다른 집에서 바로 옆에 있는 블럭에 있는 집에서 집을 팔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사를 오면서 아무래도 도로하고 인접하고 있고 앞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담을 조금 높게 쌓았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담도 나중에 어떠한 목적으로 인해서 담을 허물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화려한 조경보다는 심플하고 단순한 조경을 원하셨고 그리고 뒤에 있는 집들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줘서 세입자를 넣을 계획이었고 옆에는 상가가 자그만하게 있습니다. 그 상가에 해당하는 식당을 임대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쪽 공간에는 넓은 공간인데 전형적인 직사각형 디귿자 조경이 충분히 구성할 수가 있고 중간에 활용도가 높은 위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에는 자갈을 깔아놨기 때문에 뭐 바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배수가 잘 안 되고 그렇지는 않고 자연 배수가 잘 되는 그런 공간이어서 안성맞춤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조경을 꾸몄을 때 활용도가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한 몇 가지를 드렸습니다. 주택 조경은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견적을 낼 때도 마찬가지고 가견적을 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가격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여러가지 요소들을 정말로 종합하고 기본적으로 나무만 식재하고 만다면 구성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고요. 기초를 다지고 난 다음에 식물과 나무를 심는 거는 그 다음 문제거든요. 이걸 잡아 놓고 흙을 다져 놓으면
화단을 일단은 구성을 해야 됩니다. 담장도 콘크리트 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도 똑같이 이질감 없이 콘크리트 블록으로 화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콘크리트 블록에서 몰탈 시멘트를 양생하고 수평을 맞춰 가지고 평탄화를 맞춰서 블록을 하나 이렇게 쌓으면서 형태를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7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입구 쪽 문을 개방을 하고 거기서 콘크리트 담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과정이고요. 그래서 예쁘게 구성을 하기 위해서 한쪽은 조금 길고 왼쪽 면에는 조금 짧게, 그래서 7자형 구조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화단 구성할 때 있어 가지고 이제 블록으로 몰탈 시멘트라고 하죠. 시멘트를 발라 가지고 화단을 만드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해서 이틀 공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공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양생 과정, 시멘트 양생 과정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균열이 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생을 하고 나서 보통은 이제 그 다다음 날 비가 온다는 소식 때문에 이틀 동안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작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화단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화단 재료에서 블록을 선택을 하고요. 그냥 몰탈 시멘트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요게 정원수에 들어갈 수 있는 조경수 나무를 튼튼한 걸로 선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를 선택할 때 있어 가지고 나무는 저희가 이제 정말로 웅장하고 큰 벚나무도 선택해 봤지만 아무래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소나무라든가 감나무 이런 거는 좀 제외시키고 우리 농장에서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철에 정말로 예쁘게 정원수로서 화려함을 뽐낼 수 있는,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서부 해당화입니다. 그리고 백일홍나무, 그리고 사철 동안 예쁘게 볼 수 있는 홍가시, 그 다음에 보리수 나무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튼튼한 나무가 수영이 크다고 목대가 얇다고 이게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연수에 따라서 수영 잡혀 있는 그 형태에 따라서 나무가 비용이 다른 거 다들 아시죠? 비용이 나무 수영과 형태와 그 바르게 잡혀 있는 그런 나무들을 예쁘고 안정감 있는 걸로 딱 수영을 찾는 것도 그것도 좋은데요. 우리 농장에서 이런 나무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걸 대표적으로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철쭉이라든가 수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꽃잔디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크고 잎이 뻗어나가는 벚나무라든가 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많이 넘어가서 인도까지 넘어간다면 민원이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낮고 이제 수영이 어느 정도 곱게 뻗어나가는 이런 나무들로 아무래도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일홍 나무나 보리수 나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구성을 해서 2일 동안 공사를 잘 진행하게 됐습니다. 조경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경이 있어 가지고는 주차장 조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목재 조경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조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에 있어 가지고 용이한가, 조경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일단은 조경수가 자립을 할 수 있고 조경이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저희가 혹시라도 바람이 불거나 그랬을 때 산발, 그 다음에 나무 고정다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고정을 해서 구성을 하게 되었고요. 조경을 구성을 하고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수영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안정감 있는 조경수로 다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나무 선택이 있어 가지고 관리 요령까지도 맞는, 그리고 관리가 용이하고 사람들이 편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수영들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양지가 어느 정도까지 들어오는지 그걸 고려하면서 식물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 조경에 맞게끔 조경을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활용도 면에서 정말로 효율적인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심플한 조경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조경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시게 되면 확연하게 건물의 가치나 부동산의 가치, 주택의 가치가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경이 있고 나만의 정원이 있다는 거, 그거만큼 좋은 게 없지 않겠나 싶고요. 그리고 요 조경을 구성하고 나서 흙을 다지고 이제 우리가 마사토로 이렇게 쭉 깔잖아요. 깔고 나서 흙모래로 저희가 이제 화단에다가 구성을 하는데, 우리 농장에서 나무를 캐서 그걸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물을 밑에다가 촉촉하게 먼저 충분하게, 물을 정말로 작게 주는 것 같지만 물을 충분하게 주고, 그리고 이렇게 사이사이로 해서 구석구석까지 깊숙하게 이렇게 물을 충분하게 다져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무 목발 지지대로 충분히 삼각형으로 이렇게 에워싸서 나무가 고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거기서 잘 양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하는 역할이거든요. 물 줄 때는 정말로 딴 사람 안 줍니다.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직접 바로 물을 주고요. 보통 이제 노무를 할 때 단순 노무자들한테 이렇게 조경수에게 물을 주라고 하면 그냥 위에서 칙칙칙 이렇게 뿌리고 말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되고요. 물 줄 때 정말로 듬뿍 주셔야 돼요. 특히나 막 시공되고 난 다음에 조경수가 안착되고 이 메인 나무들이잖아요. 이 메인 나무들한테 물을 정말로 듬뿍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처음에 자립할 때 안착을 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해가지고 말라 죽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제대로 안착이 안 돼요. 처음에 그러면은 나무가 금방 시들어 버리고 정말로 안 좋은 모습으로 조경수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경수는 웬만해서는 이제 바로 심고 나면은 나무가 잘 살아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제대로 안 크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그리고 자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성이 강한 나무들은 어떻게 심어도 잘 커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일반 초화나 화초가 아니잖아요. 나무는 자생하고 그 쪽에 있는 흙을 그대로 떠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뜨거울 때 거즈로 한 바퀴 싸고 오거든요. 근데 거즈를 풀지 말고 그대로 넣는 겁니다. 넣어서 바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거기서 풍성해지고 나무가 새순이 올라오고 다시 수영을 잡을 수가 있어요. 한번 하고 나서 이제 수영이 조금 바르지 않으면 한번 깎아주는 거죠. 깎아주고 나면은 그 형태에서 더욱더 잎들이 많이 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관리나 이런 요령이라든가 이런 거는 내만의 이제 나의 집, 자연을 품을 수 있는 이런 전원주택이 이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조경하면서 이런 것들은 좀 알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구성하게 되었고, 예쁜 주택이 있다면 이렇게 한번 좀 나만의 정원을 구성하고 나만의 정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쯤 조경을 꾸며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내 집이 주택이었다면 이런 정원 하나 만들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어 가지고 지금 못 만들고 있는데, 제 꿈도 이렇습니다. 내 집에서 정원을 꾸미면서 이렇게 마당을 펼치고 보는 만인의 꿈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은 아무래도 인프라라든가 생활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작용하다 보니까 상호 간의 사용 목적이 다르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욱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